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제주 앞바다에서는 밤마다 한치잡이가 한창인데요. 특별한 준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한치잡이 야간 낚시 체험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낚싯배에 오릅니다. 바다로 나가 자리를 잡는 것이 우선. 날이 어두워지자 낚싯배에도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해가 저물고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자 가짜 미끼가 달린 낚싯줄을 바다로 힘차게 던져봅니다. 빈 미끼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기다림도 잠시. 여름철 별미인 한치가 올라옵니다. 가족들이랑 10년 만에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한치잡이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짜릿하고 신나고 재밌습니다. 한치를 즉석에서 회로 떠먹는 것도 낚시 체험의 재미 중 하나.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한치를 초고추장과 곁들여 먹으면 산의 진미가 따로 없습니다. 한치 낚시는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밤이 늦어질수록 한치잡이에 나선 낚싯배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변 바다를 환하게 비춥니다. 낚시하기 쉽고 미끼 주문을 안 해야 되고 와서 몸만 오면 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한 마을가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여름철 관광 상품으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치잡이 야간 낚시 체험은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가 1년 넘게 계류 중인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하면서 1년 넘게 상정이 보류돼 왔습니다. 어제 제주시 김영의 낮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8도까지 치솟는 등 절기상 대설을 맞아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산과 바다를 가릴 것 없이 더위를 피하려는 다양한 풍경들이 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 바다로 나온 피서객들.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에 몸을 맡기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그러나 해변 한켠에서는 이열치열로 폭염을 이겨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빛만 가린 채 검은 모래 속에 몸을 맡기고 더위를 물리칩니다. 이렇게 와서 찜질하면 신경통도 좋고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해보니까 좋고. 더위를 피하기에는 숨만큼 제격인 곳도 없습니다. 길게 뻗은 삼나무가 만들어준 시원한 그늘 아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여름을 잊은 듯 살랑 불어오는 산바람은 책 읽기에도 그만입니다. 시내는 굉장히 더워서 더운데 이렇게 삼나무 밑에 와서 시원한 바람과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가라앉히면서 책을 보니까 또 책도 머리에 잘 들어오고 마음이 편해요. 더위가 극에 달한다는 절기상 대설을 맞아 김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하려는 다양한 풍경들은 당분간 섬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 하반기 도내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소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124개 기업체의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65%인 81개 기업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고 기업당 채용 규모는 평균 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채용 실적보다 6.6%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기업들은 인력을 충원할 때 필요한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구인 구직 정보 제공 활성화와 직접적인 인력 추천과 공급을 꼽았습니다. 조선업종의 장기 불황은 울산과 경남 등의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문을 닫는 하청업체들이 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원청업체로부터 일감이 완전히 끊겨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금 상환 요구가 두려워 폐업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40명이 넘던 직원은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단가를 인상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인하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경영이 불안할 정도가. 울산 지역에서 현재 1억 원 이상 대규모 임금 체불 사업장은 30곳 정도로 대부분 해양 플랜트 분야 하청업체들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근로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이 같은 식당가와 학원 등 일반 서비스 업종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울산 지역 체불 임금은 모두 225억 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임금 체불이 여전해 체불액이 6,56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조선 하청업체가 밀집한 울산과 경남 거제의 체불이 가장 심각합니다. 체불로 인해서 퇴출된 회사는 다시 협력업사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그런 쪽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하청업체 일감이 도달하려면 2년 이상이 걸려 임금 체불 해소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포항의 소형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1호기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도입된 1호기는 포항 김포 구간 시험 비행을 마치고 오는 10월부터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인데요. 포항 MBC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차의 물대포를 맞으며 공항 계류장으로 들어오는 에어포항 1호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대포 세례는 항공사가 첫 취항이나 특별한 횟수를 기념할 때마다 하는 항공업계 행사입니다. 동체의 파란색은 동해, 빨강은 포항시 시화인 장미, 회색은 지성과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며 항공기 꼬리 부분에는 포항시를 상징하는 알파벳 P가 새겨져 있습니다. 포항에 첫 발을 내딘 기장과 승무원들은 꽃다발과 함께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포항의 나아진 경제활동 여건, 또 여러 가지 관광 요소를 활용한 관광객이 늘려지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여행사와 함께 연계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선을 보인 1호기는 캐나다에서 만든 12년 된 기종으로 길이 26.7m, 높이 6.2m인 50인승입니다. 에어포항 1호기는 소형 항공기이지만 현재 전 세계 60여 개 항공사에서 1000여 대가 운항 중으로 안전성도 검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소형 항공사 설립에 도비를 출제하는 등 포항공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항공을 통해서 새로운 접근성이 만들어지고 지역 내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얻어가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경상북도는 이 포항공항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에어포항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소형항공 운송 사업 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운항증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추석 전에 항공 노선 운항을 하기 위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고 취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항 시민들이 원하는 김포, 그다음에 제주 노선을 제일 먼저 운항할 계획입니다. 에어포항은 승인이 나는 대로 포항 김포 노선은 하루 5차례, 포항 제주 노선은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네, 지칠 줄 모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남부와 추자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푹푹 찌는 날씨 속에 더위 불쾌감도 무척 심하겠으니까요. 나오실 땐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에도 더위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현재 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 으로 인해 최고 30mm가량의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 지역의 기온 30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는 폭염경보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9도 내외, 낮 기온은 3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도 밤엔 열대야, 낮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되도록 삼가는 편이 좋겠고요. 현재 산간 지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가시거리도 5km 내외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섬지역의 기온 29도 내외로 출발해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해상에는 천문조에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주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뿌연 방무나 안개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분간 숨막히는 더위가 계속되겠으니까요. 여름철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55 제주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상담 건수는 5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가정폭력이 72%로 가장 많았고 건강 등 본인 신상 문제 그리고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타운하우스 간이 수영장에서 5살 김모 군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나 배전반과 옷 10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배전반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중앙위원회가 6년 만인 내일 개최됩니다.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4.3 중앙위원회의 21차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장인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행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 정부위원 8명과 민간위원 11명이 참석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 27명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4.3위원회가 한 차례 서면으로 열렸고 실제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2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2%로 지난 5월 이후 2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올 들어 매매 가격 누계 상승률은 0.52%입니다. 한편 올 들어 하락세를 보여온 전세가 상승률은 지난주 마이너스에서 이번 주에는 처음으로 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국제대가 전국 처음으로 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직원들의 급여 삭감에 나섭니다. 제주국제대는 오늘 대학 법인과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합니다. 제주국제대는 학령 인구 감소와 졸업생 취업난으로 대학 존립의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교수와 직원들이 월급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은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적치물 때문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업체가 도민과 관광객을 설문조사한 결과 자전거 도로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보통은 46%, 그리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6%에 그쳤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불편 사항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적치물을 꼽았습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4,100여 명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생활관리사의 방문 서비스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읍면동별 경로당에 대한 냉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경로당별로 4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